때는 2025년 11월 10일 부산 아기네네의 6차 학코가 등판한다. 10월 말 방송에 나온 PV에서 내 취향 저격의 오케스트라 곡이라는 게 확정되어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 이벤트 예고가 떴을 당시에는 조금 실망도 했다. 원더쇼나 비베스 같은 혼성 유닛은 사성 인선이 혼성으로 나와야 3D 뮤비가 나올 수 있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이번 네네 학코가 네네, 에무, 린여케만 3명으로 공개되어 2D 뮤비로 나온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네네는 안 그래도 3주년 이후 3D 뮤비를 못 받아간 유일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쓰렸다. 그리고 당일 12시 각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공개되었다. 나는 네네의 각호 일러스트를 보자마자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제발 네네 일러로 나오지 말길 바랐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 원경. 미리 말하지만 나는 원경 일러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다. 그러나 원경 일러의 가장 큰 단점은 캐릭터의 얼굴이 뭉뚱그려 묘사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네네의 원경 일러로는 코랄 일러가 있다. 당연스럽게도 얼굴 부분의 디테일이 아주 허접하다. 얼굴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배경이 예쁜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면 그건 내가 굿즈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굿즈는 원경 일러여도 캐릭터의 얼굴이 확대되어 제작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같은 값을 주고 너무 확대되어 화질도 떨어지고 디테일도 떨어지는 굿즈를 사야 한다는 뜻이다. 인게임 내에서도 물론 일러는 캐릭터 얼굴이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화질과 퀄리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2. 역광. 이건 내 취향의 문제다. 나는 역광 일러를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얼굴로 빛을 받는 양기 일러가 취향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등판만 불붙은 것마냥 밝게 비춰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줄은 몰랐다. 내내 전신의 앞판이 홀라당 그을려버렸지 않은가. 인선 개인 MR이는 밝게 비추는 자연광 양기 일러스트를 받아갔다는 점에서 어째서냐는 의문은 결코 가시지 않았다. 3. 얼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다. 나는 원경도 역광도 얼굴만 예쁘게 그려줬더라면 전부 안고 갈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망했다. 분명 이벤트 제목은 조극의 프로타고니스타, 즉 주인공인데 내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마치로 판 악녀 같다. 하다못해 안광이라도 좀 찍어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눈썹을 팔자로 그려서 벅참을 표현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수백 번 한탄했다. 물론 일로에서 좋은 점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 무대를 향하고 있는 네네에게 뒤에서부터 빛을 비춤으로써 그 빛이 관객에게는 네네의 후광으로 보이게끔 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빛이 아닌 그 빛에서부터 비상하는 카나리아가 그려져 있다는 점과 무대라는 배경이 일러스트 안에 크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이지 오타쿠의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네의 망한 얼굴과 디테일과 역광을 감당할 수 없어 각전 일러스트만 빨아제끼게 되었다. 일러스트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시작하고 나서도 네네의 학코곡이 게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2D 뮤비의 학코곡은 이벤트 시작과 함께 게임에 수록된다. 그게 아니라는 건 네네의 학코곡이 이벤트가 끝난 다음 수록되는 3D 뮤비라는 뜻이었다. 이러니 해도 나는 3D 뮤비를 가장 염원했기 때문에 처참한 일러스트를 뒤로하고 다시 이 이벤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벤런을 달리기 시작했다. 원래도 이번 내내 학코 예고가 뜰 때부터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3D 뮤비를 달고 나와준다니 안 달릴 이유가 없었다. 원래는 인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학업 이슈가 겹치며 인이백을 목적으로 달리게 되었다. 이벤덱은 픽업 내내와 기존에 사용하던 원더쇼 해피덱으로 채용했다. 인백이 아닌 인이백이 목표인 만큼 특별히 주회방을 모집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트위터에서 직접 공개 주회방을 찾고 또 열어가며 이벤런을 했다. 손으로는 로잉팔을 치면서 눈과 귀로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꽤 할만했다. 손가락에서부터 노이로제가 올라올 때쯤 목표 점수에 도달했다. 이벤트 종료가 1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는 내내 생일로 점수 아트도 해봤다. 끝내고 나니 내겐 이제 악곡 공개만이 남아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애프터 라이브에 참석했고 공개된 뮤비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일단 뮤비에 대한 감상을 남기기 위해선 이벤트 스토리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난 이번 이벤트 스토리가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었다. 네네의 트라우마와 성장을 거의 완벽하게 담아내면서 이대 루이와 네네 사이의 관계성을 알차게 그려냈다. 중학생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상기된 탓에 무대에서 전력을 쏟아내지 못하는 네네에게 루이는 연출가로서 그런 네네를 최고의 주역으로 연출해내고자 마음먹고 네네에게 강한 말을 던진다.
最後に、ネネと二人だけで話をしたい。今日は、ワンダーランズショータイムの演出家として、言わせてもらうよ。ネネ、この舞台の成功は、主役である君にかかっている。今日の公演、ここで必ず、最高の演技を見せてほしい。そうでなければ、ここに君がいる意味は、ない。 네네는 약한 패닉에 빠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루이는 네네에게 늘 다정한 지지자였고 네네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함께 고민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루이는 네네를 철저히 자신이 연출해낼 주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잃고 있는 네네에게 루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한 신뢰를 전한다. もう一度言うよ。ネネ、君が本当に世界の舞台に立つ俳優になるというならば、今日ここでその責任を果たすんだ。そうしたい。そうしたいよ。でも、これ以上どう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みんなの力も借りて頑張ったけど、私じゃもう。なんで？どうしてみんなそんなにまっすぐ見るの？私はもうできないのに。どうして？ネネ、このショーの主役はネネしかいない。僕たちはずっとそう思っているよ。 루이뿐만 아니라 츠카사와 에무도 합세에 원더쇼가 네네에게 주역을 맡겨온다. 그리고 네네는 이에 응답한다. 비로소 네네는 각성하여 무대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벤트 스토리를 끝까지 읽고 나서 나는 이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아까 언급한 3D 뮤비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학고 스토리가 네네의 과거와 성장을 주제로 하는 만큼 루이의 분량이 스토리에서도 악곡에서도 자연스럽게 뮤비에서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악곡에서는 중요한 가사를 많이 맡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前を向け傷物の勇気で信じて 번역하자면 앞을 향해라. 상처 입은 용기여도 괜찮아. 믿어줘. 트라우마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네네에게 힘을 불어넣는 스토리 내에 루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사인 것이다. 그리고 뮤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루이와 네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고 루이는 네네에게 손을 뻗으며 이 가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이렇다. 私はもう弱くない。 네네의 발밑에 꽃이 피어나며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라고 노래한다. 그렇게 꽃잎이 휘날리고 웅장한 파트로 들어선다. 누구보다 네네를 잘 알고 이해하는 루이의 강력한 말로 네네가 피어난다. 악곡의 초반 부분 네네의 가사 파트 중 나는 꽃 같아서 라는 파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뽕이 차오른다. 하이라이트에 다다르면 츠카사, 에무, 루이가 순서대로 한마디씩 네네를 응원한다. 貫け。負けないよあなたが見てるの 싸워라, 관전하라, 지지 말아라. 그 다음으로는 악곡의 유일한 오리케 듀엣 파트로 루이와 네네의 당신이 보고 있어라는 가사가 이어진다. 심지어 뮤비를 보면 서로를 마주본 상태로 손을 뻗으며 그 가사를 노래한다. 이 부분에서는 2D 뮤비의 디테일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가사 타이포그래피가 포함된 2D 뮤비에서는 당신이 보고 있어, 즉 아나타가 미테루요라는 가사에서 아나타에 해당하는 한자로 3개를 적어둔다. 3개라 적고 당신이라 읽는다. 3개가 보고 있어 혹은 당신이 보고 있어. 이 듀엣 파트를 1, 2절 통틀어 루이와 네네에게만 주었다는 사실에서 이 시피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네네 오시적으로도 루이 네네 오시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운 이벤트였다. 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루이의 카드에 수록된 사이드 스토리 후편에서 루이와 네네의 하코 스토리 작년의 후일담이 나온다. 네네는 루이에게 그때 자신을 일깨워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루이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었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힌다. 괜히 자신의 말로 네네의 기세가 꺾일 수도 있었으니까 라며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네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말해줬다라며 제대로 루이의 진심에 마주한다. 그제서야 루이도 네네의 감사 인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사 인사로 돌려준다. 응해줘서 고마워. 연출가로서 건네는 감사 인사였다. 더 아름다운 것은 루이 카드의 스킬명이 다름 아닌 고마워에는 고마워로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소소하게 루이가 악몽을 꾸는 네네를 걱정해 네네 로고에게 디퓨저 기능을 넣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루이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네네를 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나는 이 남꼬딩의 순애력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네 또한 그런 루이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고마워하는 성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둘의 관계성에 더욱 애정이 실린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스토리, 악곡, 뮤비, 사이드 스토리에서까지 사연타를 맡고 폭주해 이벤트 후기 영상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모든 방면에서 100%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나는 일러 취향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 적어도 이번 하코 일러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러스트에서의 실망을 다른 요소가 메꾸다 못해 뒤덮어버렸다. 그렇게 이번 이벤트는 거의 내 최애 이벤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 버렸다. 네네의 다음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지고 네네의 앞길을 쭉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앞으로 10년은 터프세카를 빨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굿즈를 모으는 데에 약간 현타를 맞고 있었는데 이번 하코로 결국 컬파가 다시 내 지갑을 열었다. 돈을 바칠 테니 앞으로도 영원히 서비스해주길 바란다.